안 켜지네요. 저도 당첨인가요, 혹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제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핫토이의 제품 마크 47 아이언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언맨 마크 47은 워낙 뜨거운 감자죠. 재발매가 됐지만 핫토이의 뽑기 수준의 불량률, 민감한 분들한테는 불량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덤덤한 분, 피규어를 여태까지 많이 수집하셨던 분들한테는 덤덤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 뽑기 대열에 합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카톤박스 상태를 보면요, 이쪽에 약간 눌린 자국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별다르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요즘 핫한 마크 47의 이슈가 있죠.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 물량이 좀 풀리고 있는데요. 리퍼의 사전적 의미는 초기 불량으로 사용자가 반품을 한 물건이거나 고장이 나서 교환을 해주고 나서 회수한 물건을 새로 수리를 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리퍼 제품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불만이 쌓인 제품을 교환을 해주고 나서 이제 회수한 것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은 반품을 받은 물건을 갖다가 수리를 해서 다시 판매를 했는지, 두 가지의 기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물량이 많은 만큼 그냥 처음의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 그냥 뇌피셜이고요. 자세한 거는 판매하신 분들이 알겠죠. 사실 아이언맨은 핫토이에서 처음 나온 마크 3 아이언맨과 예약한 마크 85 첫과 끝맺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마크 47 같은 경우는 은색이 영롱하고 너무 이쁘게 나와서 눈독이 들었던 제품인데 이번에 어떻게 손에 넣게 됐네요. 재판은 이렇게 옆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박스의 데미지는 안 보이고요. 박스는 말끔합니다. 그리고 열어볼게요. 뽑기가 잘 돼야 할 텐데. 자, 개봉을 했는데요. 일단 굉장히 묵직합니다. 먼저 확인할 게 마스크죠. 마스크의 도색은 뭐 이 정도 마스크면은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슈였던 자석 어깨 탈착은 자석이 제 것도 아마 빠져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조금 이따 테스트 해보고요. 다이캐스트라 상당히 묵직하면서 차가운 느낌이 돕니다. 딱 만졌는데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팔꿈치 쪽에 이 이음새 부분 틈이 벌어진다는 분이 있으신데 제 것의 경우는 빈틈은 없는 것 같아요. 딱 잘 맞고요. 먹선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뭉툭하게 처리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좀 뭉툭하게 처리된 이런 먹선이 조금 문제는 될 수 있겠죠. 뭐 근데 이런 것도 솔직히 하자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하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보면은 먹선 삐져나옴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크 47이 새거 같이 보여도 약간의 웨더링들이 다 있거든요. 곳곳에 그냥 맘 편하게 이거는 웨더링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제 기준에는 말이죠. 민감하신 분들이야 이런 거 용납 못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토니 스타크의 헤드입니다. 코까짐이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헤드는 양품으로 잘 받은 것 같아요. 요 빈헤드를 감싸는 요 마스크, 요것도 양품으로 잘 받은 것 같아요. 까짐 없고요. 자석으로 열고 닫게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양품인 것 같고요. 박스의 밑면을 열면 설명서와 받침대가 들어있고 장갑을 열 수 있는 이 핀셋과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드론과 특수효과 파츠가 들어있고요. 손파츠는 가동형 손파츠 한 쌍과 액션형 손파츠 또 한 쌍, 특수효과가 있는 손파츠 한 쌍 이렇게 있습니다. 가동형 손가락은 손가락 하나씩 잘 움직이고요. 불량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움직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을 산 게 아니고 정식 미개봉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불량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드론이 있는데 요 파츠가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요런 쪽 주의해 주시고요. 얇게 핀이 박혀 있어서 부러지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고요. 드론 파츠, 예, 불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몽링도 괜찮고요. 선글라스 핫한 아이템이죠. 네, 괜찮습니다. 요것도 봉과 지지대, 받침대 이상 없고, 본체를 LED 테스트를 해보면서 불량률을 살펴봐야 되는데 불이 잘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상부터 테스트 해볼게요. 드라이버랑 핀셋은 원래 들어있으니까요. 들어있는 구성물로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이런 작은 건전지 3개가 들어가요. 3개 다 넣었고요. 이 상태에서 스위치 켜주면 얼굴 헤드 일단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등갑인데요. 열어주면은 이건 쉽게 열립니다.
똑같이 드라이버로 풀어주고요. 배터리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일이에요. 키는 것도 끄는 것도 번거롭고요. 많은 분들이 상시 전원이라고 커스텀을 해서 쓰시는데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다가 가짜 전지 같은 거를 음극과 양극의 에나멜 선으로 살짝 연결을 해가지고 회로판에 연결을 하면은 모든 곳에 항상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배터리가 방전될 이유도 없고 배터리가 오래 넣었을 때 수은액이 흘러나와서 본체가 지저분해지는 일도 없겠죠. 상시 전원으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몸체에는 LED 출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장 큰 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요 전지고요. 요거를 3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3개를 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온으로 해볼게요. 들어오는 부위가 하나, 둘, 셋, 넷 많이 들어오죠. 5, 6, 7, 8, 9, 10, 11, 12, 13군데 13군데에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점등 이상 없고요. 이 제 어깨 장갑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여기 붙어서 장갑에서 자석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질적인 핫토이 불량 중에 대표적인 거죠. 양쪽 다 그렇고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모난 자석을 띄어서 여기다 그냥 붙여만 주면 돼요. 순간 접착제로 흘려가지고요. 다시 붙여줄 거예요. 가슴팍도 떼어서 이 어깨에 건전지를 넣을 때 거추장스러운 면이 없는 상태에서 건전지를 갈아볼게요. 그리고 이 어깨 파츠는 처음에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 틈에서 계속 넣어줘서 이게 합금이거든요.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떼어주시면 되고요. 떼어주면은 자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한 힘을 가해야지 좀 떨어져요. 어깨 쪽에 건전지를 넣을 때는 가장 작은 사이즈 요 2개를 요 평평한 면이 이 뒷부분에 가게 위치시켜 주시고요. 2개가 들어갑니다. 켜줘 볼게요. 안 켜지네요. 저도 LED 불량에 당첨됐나? 지금 접속 불량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여기에 회로가 보이는데 접속 단자가 끊어진 것 같진 않고요. 여기 전선이 보이는데 끊어진 것 같진 않고 보면은 건전지가 들어가긴 했는데 확실히 안 들어갔어요. 제가 좀 눌러줘 볼게요. 완전히 다 눌러줬거든요. 뻑뻑하게 들어가요. 한번 켜줘 볼게요. 다시. 이제 켜지네요. 불량인 줄 알았는데 접속 불량이에요. 이 건전지를 느슨하게 넣으시면은 단자가 붙었다고 해도 불이 안 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끝까지 다 건전지를 밀어주세요. 혹시나 LED 점등에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은 먼저 여기서 단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단선이 없다 그러시면은 건전지 접속 불량이니까 꼭 밀어서 한번 켜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켜질 거예요. 팔목 부분 열기가 악명 높기로 유명한데요. 반드시 먼저 선행하셔야 될 부분은 이 주먹을 먼저 빼줘야 돼요. 살짝 빼준 상태거든요. 주먹을 뺀 상태에서 이 부분에 틈이 있으니까 이 집게를 넣어서 살살살살 넣어주시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빠져요. 주먹을 안 뺀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열려고 해보셨자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파손은 보통 이런 돌기가 부러지거나 그런 파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먹을 꼭 빼고 요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집게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팔 쪽에도 가장 작은 건전지 3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평평한 쪽은 요 스프링이 있는 쪽으로 전원을 키면 굉장히 세게 잘 들어옵니다. 끼다 보니까요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머리에 들어가는 거를 제일 작은 전지를 꼈었어요. 제일 작은 전지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쩐지 건전지가 부족해서 안 들어간다 했더니 제일 작은 전지를 여기다 껴서 부족했던 거예요. 여기는 중간형 전지, 그리고 여기는 제일 작은 전지. 처음에 끼실 때 혼동되게 끼지 마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허벅지 쪽에 이 전지 캡인데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돌기가 돌출이 되어 있고 껴줄 때도 바깥쪽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를 껴주셔야 돼요. 그리고 뺄 때는 뭐 여기서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빼시는 게 좋아요. 사이에 집게를 넣고 그래야지 이 돌기가 안 파손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형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데요. 불을 켜보면요. 3군데서 1군데, 2군데, 3군데에서 불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석이 떨어진 부분은 강력본드를 여기다가 한 방울 정도만 이렇게 바른 후에요. 이쑤시개로 조금 넓게 펴주세요.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바르면은 백화현상 생기니까요. 하얗게 뜬다 그러죠. 그냥 적당량만 발라서 주변부에 묻지 않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일도 아니죠. 똑같이 한 방울 조금 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다행히 이 교체 파츠는 자석이 짱짱하게 잘 붙어 있네요. 여기는 띄었다 붙였다 해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가동 시에 주의하실 점은 팔목은 한 요 정도 각도까지 움직이고요.
이 어깨 쪽은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다시 30도가량 움직이고요. 뒤로 움직이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고요. 이거를 잡고 빼고 하실 때는 요걸 잡고 하시면은 옆장갑에 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잡고 허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위쪽을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빼주면 허리가 연장이 돼서 가동을 늘려줄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도색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눈대중으로 익히시면 좋을 거예요. 이 뒷부분도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넣어주실 때는 간편하게 다시 쑥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앞쪽 가동판이 있는데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굽혔다 필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에어플랩 같은 경우는 손톱 걸면 이렇게 그냥 열리고요. 여기도 손톱 걸면 열리고 또 이쪽 부분에 손톱 걸면 열리고요. 여기도 열리고 네 군데에서 에어플랩 개폐 기능이 있고요. 다리 가동률은 일단 여기서도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옆쪽 판을 여기 허벅지 관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움직여 주신 다음에 움직여 주시는 게 도색이 덜 벗겨질 수 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위와 아래쪽으로 길게 빼줄 수 있고요. 여기 비교해 보시면은 넣을 수가 있고요. 가동폭을 늘려줄 때 이렇게 밑으로 다리를 내려주면은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서 또 관절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때 간섭받는 부분이 도색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이런 옆판들을 미리 올려주는 거죠. 무릎 쪽은 이 정도까지 관절이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좀 뻑뻑한 경우인데요. 발등 부분에서 요거를 끌어내려 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좀 뻑뻑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만지고 안 만지려고 그래요. 괜히 만졌다가 약한 부분이라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가동을 시켜줄 때 이 부분을 끌어서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게끔 이런 식으로 파손이 우려가 조금 보이니까요.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움직이실 때. 그리고 발등의 장갑은 여기가 뭔가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8종 미사일 파츠 교환은요. 주먹을 뺀 상태에서 홈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그냥 힘도 안 들이고 뺄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요 돌기가 있으니까 요거 부러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기도 자석으로 살짝 붙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덮어주면요. 자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교환이 되고요. 교체식으로 미사일 코드는 개방이 되는 스타일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와 드론 베이스의 결합은요. 철사를 빼주고요. 요거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구멍에 바로 껴주고요. 요 철사를 넣어주면 끝납니다. 여기는 드론을 끼울 수 있는 스탠드고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마크 47은 전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목 파츠를 처음에는 좀 떼기가 어려운데 쉽게 빼는 요령은요. 목을 아래로 숙여주시면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지렛대 원리로 좀 쉽게 빠집니다. 양 옆에서 잡거나 위에서 빼보려고 그러시면 잘 안 뽑힐 거예요. 아래로 숙이면서 지렛대식으로 뽑으시면 되고요. 이 목 링은 이 돌기 파츠가 있는 부분을 밑에다 삽입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토니 스타크의 얼굴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얼굴까지 끼워주었고요. 선글라스는 끼워주면은 상당히 이제 간지가 나죠. 다른 아이언맨에 비해서 구성품이 참 잘 돼 있고요. 루즈도 풍부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구성. 색깔 배합 자체가 은색이 좀 어두운 크롬색으로 나왔는데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생체변기 같은 그런 식이 아니고 기계식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드론은 주의하실 게 요 투명 파츠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꽉 물리게 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시를 하시다가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게 때문에. 앞쪽이 무거운 편이라 펼쳐서 전시를 하셨다면 뒷부분을 꽉 안 물려주셨을 때 뚝 떨어지면서 바닥에 작은 파츠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파손 위험 때문에 접어서 전시를 할 거거든요. 뒷부분 보시면은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설정을 해서 드론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기 상승에 한 몫을 했고요. 이거는 빈 헬멧인데요. 스파이더맨을 만났을 때 피터 파커가 토니 스타크는 없고 무인으로 왔던 아이언맨을 만나게 됐을 때 쓰는 파츠예요. 이 안쪽에다가 작은 LED 같은 거 심어 넣으면은 안에서 불빛이 멋지게 퍼져서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커스텀할 때 좋겠죠. 마스크에서 발생하는 장기스나 그런 거는 없고요. 다행히 양품을 받은 것 같아요. 불꽃 파츠를 다리 밑에 쪽에 껴주고요. 특수효과 파츠를 따로 동봉된 손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껴주면요. 이렇게 부상하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 헬멧을 껴주면 이런 식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츠는
아이언맨 리펄서를 쏠 때 여기가 자연스럽게 장갑이 구부러지면서 LED가 투과될 수 있게 표현해준 파츠예요. 생각보다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전지가동손으로 끼워주면요, 선글라스를 끼고 빼는 이런 연출도 가능하고요. 전지가동손이 간지가 나고요. 이런 연출도 꽤 멋있죠. 로보캅의 은색과는 다르거든요. 그런 느낌과는 다르면서 고급진 스포츠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마크 47이 불량률이 보고가 되는데도 인기도 많고 뭔가 장터에 나오면 빨리 품절이 되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두 히로인이고요. 피터 파커도 잘 나왔었지만 마크 47이 굉장히 잘 나온 듯 합니다. 예전에 괜히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었구나 그런 느낌. 잘 나온 제품 맞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